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주 보다가 최근에는 구독을 끊었다가 유튜브에서 자동 추천을 떠서 오늘 한번 봤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거였구나. 처음에는 재밌어서 좋았는데 너무 하드웨어적인 사양만 논하는 것 같아서 식상해졌고 말씀을 개그처럼 하시다 보니 다소 오버하는 느낌이 점차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끔 동영상에 짧게 섞인 사진들을 보면 감성이 없는 분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윤석주님께서 찍으신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시면서 사진을 소개해 주시는 방송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좋은 감성을 가진 사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촬영이나 보정에 관한 기계적인 설명 말고 윤석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특집편, 맞아요.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개그맨들이 그래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너무 웃기면은 너무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그러면 뭐야 지가 뭐 박사야 뭐야,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개그맨 주제에. 그리고 또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야 개그맨이 하나도 안 웃기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개그맨의 입장에서 뭘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고 할까요? 웃기기도 하면서 정보도 줘야 되고 웃기기도 하면서 감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나름 힘들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소리창고 녹음실님 말씀대로 사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윤석주의 사진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 과연 사랑이 존재할까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형상은 그냥 하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사진 실력은 없지만 진정한 사랑을 저는 포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땅집고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내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거기에 나와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히 다른 시각에서 사진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오랫동안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서 첫 번째로 제가 자연에서 살게 된 게 바로 경기도 김포입니다. 김포에서 저는 아주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게 되죠. 아파트는 그 좁은 공간에 1200세대 막 2000세대 이렇게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정말 딱 달라붙어 있는데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뚝 떨어져 있어도 저 집에 누가 살고 저 집에 형제가 어떻게 되고 저기 맨날 놀러 오는 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전원생활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옆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좀 친해지게 되었죠. 그 중에서 항상 묵묵히 말씀을 안 하시고 아침 6시 이전부터 저녁 8시까지 밭농사를 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서 정말 많은 밭을 일구세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뭐 파도 주고 무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먹을 걸 많이 주시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또 저희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항상 그렇게 많이 주세요. 덕분에 저희 딸과 저희 가족들은 정말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은 없으세요. 근데 이 할아버님은 딸이 상당히 많아요. 9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 중에 두 번째 딸이랑 같이 사셨고요. 그러던 와중에 쇼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님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뭐 하루 종일 일만 하세요. 일만 하시는데 그 와중에 하루에 2번씩 꼭꼭 할머님의 손을 붙잡고 산책을 가십니다. 제 책에는 이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같이 산책을 하는 부분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손을 항상 꼭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도 상당히 길 텐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노 부부의 모습들은 글쎄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행복한 부부는 보지 못했어요. 이놈의 영감탱이, 이놈의 옆했네 이러면서 서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데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옆집하고 더 친하게 돼서 그 할머님의 상황을 알게 됐죠. 할머님은 둘째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둘째 사위가 갑자기 몹쓸 병에 걸리고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치매에 걸리셨고,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할아버님께서 하루에 2번씩 꼭꼭 치매에 좋다고 해서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밭일을 하면은 지쳐 쓰러질 만도 한데, 밭일 이상으로 할머님과의 저런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산책 혹은 데이트를 할아버님은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거기서 산 것 같은데, 1년 동안 정말 궂은 날씨 아니면은 항상 할머님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님 할머니가 항상 산책하는 그 길에서 할아버님을 만났는데 엄청 야위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위셨지? 왜 이렇게 마르셨지? 하고 물어보니까 할아버님도 몸속에 암이 걸리셨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할아버님은 저 웃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모습을 좀 할아버님이 이런 농사꾼의 모습이 아닌 멋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드리고 싶어서 말씀도 잘 안 하시는 할아버님한테 농사를 막 마치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님,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제 마음을 아셨는지 갑자기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시는데, 할아버님은 보통 와이셔츠를 다 안 입으시잖아요. 농사만 지으시니까. 각이 그대로 접혀진 채로 새 거를 뜯어갖고 입으시고 제 앞에서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글쎄요, 오랫동안 찍으면 오랫동안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할아버님의 사진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찍고 보는데 사진이 되게 많이 흔들린 게 많더라고요. 내가 왜 저 할아버님의 사진을 찍으면서 내 손이 흔들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로서 저 사람의 삶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던 거예요. 전 사실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옆집에 농사 짓는 할아버님을 존경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할아버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요. 그 후에도 9이나 되는 많은 따님과 또 사위들이 여전히 할머님의 멋진 산책을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할아버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는 정말 며칠 전까지 본인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며칠 전까지 할머님을 모시고 손을 꼭 붙잡고